여러분,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요? 또 돌봄과 의료는 누가 책임질까요? 오늘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공동으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노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과 의료 서비스까지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두 가지 모델의 사이, 즉 중산층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안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크게 5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설치와 등록을 맡고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품질 관리를 협의하는 양부처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둘째, 건설 취득관리 과정에서 세금 감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본금 10억 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간으로 자동 인정되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임대 의무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이 포함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을 위한 안정적 주거 모델 같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치명적인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중산층 모델의 개념부터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부유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이 사이에 단순히 중산층 주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축비와 개보수 비용을 국가가 직접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세제 혜택 정도만 담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 새로운 차별점이 없습니다. 결국 중산층을 위한 모델이라 부르기엔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기존 제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만 추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도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고령자복지주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에 또 돌봄주택이 들어서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은 기존 시설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호형 유료 노인홈으로 지정해 보험 청구를 허용하는 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 뒤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형만 추가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래된 시설 개보수 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 확대 같은 현실적 대책이 빠져 있어서 제도만 늘어나고 현장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고령 인구를 위해 새로운 주거 대안을 마련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기존 시설 정비 없이 단순히 새로운 유형만 만든다면 그 부담은 결국 입주자와 현장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본처럼 기존 시설을 제도권에 흡수하고 지원책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산층 고령자 주거 모델, 지금 필요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 천하에서는 사회정책과 노후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